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조투타임스 하이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예측했던 게 일부 있었는데 한국日産이 드디어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오토타임스 오월엔 뱀장이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결정했어요? 네. 어떤 배경이에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뭔가 이제 불매운동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뭐 당연히 코로나19의 여파도 없잖아 있기는 할 텐데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작년부터 그냥 닛산 글로벌 자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닛산과 그냥 닛산 브랜드가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봤을 때 순손실만 7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군요. 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글로벌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한국 시장을 보니까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이미 한국닛산이라는 자체도 손실을 보고 있으니 굳이 뭐 껴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철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닛산의 최고 경영자라도 거의 7조, 8조에 가까운 손실을 봤어요. 네. 그러면 이럴 것 같아. 돈 안 되는 사업 다 접어. 부터 접어라고 했죠. 그럼 어디부터 돈 안 되는데 왜 한국이 돈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철수하기로 했고요. 또 러시아 시장에서도 러시아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인도네시아 공장,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장까지도 지금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닛산은 이제 2023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을 기존 대비 20% 이상 줄일 것이다 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공장을 닫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르노도 스페인 공장이 있으니까 겹치는 곳을 정리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서로 시장이 겹치는 곳은 정리해서 이제 어차피 어려운데 하나로 가자. 이런 차원인 것 같고, 인도네시아 공장은 이제 동남아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러시아에서 닛산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나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비스 어떻게 봐야 돼? 왜냐면 16년 동안 판매를 했기 때문에 누적 대수가 꽤 돼요. 우리 서비스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를 소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 한국닛산의 AS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028년까지 향후 8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한국닛산의 의견은 아니고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조항이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아예 뭐 한국 법인이 폐쇄를 하게 되면은 모른 척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뭐 있는 딜러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딜러분들도 어차피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아직 많이 남아있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문을 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스바루나 미쓰비시가 철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문 정비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가 이제 8년째 되네요, 정말. 8년이 넘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닛산과 인피니티는 누적 판매량이 훨씬 많거든요. 이 스바루나 그렇죠. 미쓰비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적인 공급망 갖춰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중고차 값은 떨어지겠죠. 뭐 중고차 값 떨어질 거고요. 이미 연말에 할인을 많이 했었잖아요. 불매운동 이후에 이 닛산과 인피니티가 재고 처리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철수까지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더 중고차 값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제가 가장 아쉬운 소비자들의 피해라고 하면은 어쨌든 브랜드가 하나 없어지면서 선택권이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현대기아차의 경쟁차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선택권이 하나 없었던 점에서 뭐 일본차 브랜드긴 하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한국닛산이 알티마를 2천만 원대 처음으로 출시를 하면서 사실 이런 수입 중형 세단에선 최초로 이 3천만 원 이하로 가격을 내렸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L본차의 중형 세단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현대기아차가 많이 긴장을 하면서 아슬란 같은 차종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내수를 좀 경쟁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점이 없어진다는 것, 좀 현대기아차가 긴장할 만한 뭐 경쟁 요인이 없어진다는 점, 뭐 이런 건 좀 저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아쉬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본차 다른 브랜드는 좀 어때요? 다른 브랜드는 한국 토요타하고 혼다 코리아가 남아있는 네. 상황인데, 뭐, 닛산이 지금 좀 떠나는 마당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제품 경쟁력으로 봤을 때 토요타나 혼다는 좀, 아직까지는 좀 짱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토요타의 경우에는 렉서스 브랜드가 잘 받쳐주고 있고, 혼다의 경우에도 어코드나 뭐, 파일럿 오디세이가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닛산보다는 아직 이 소비층이 조금 탄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철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렉서스가 요즘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 뭐 직접 들었죠? 네. 그렇죠. 관계자로부터. 네. 그 머니, 싹싹 올라온다. 네. 뭔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어쨌든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닛산이 사실 이게 너무 국산차와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닛산의 철수에 관련해서 오토타임즈 오람 편집장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두 번째입니다. 김성환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BMW 신형 5 시리즈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행사를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공개가 됐군요. 네, 한다 드디어 하더니 됐습니다. 드디어 했군요. 네. 어땠습니까? 좀 신차 발표회가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비대면 비접촉으로 차를 공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이제 선보이는 행사를 가졌는데 확실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동차 행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어서 좀 되게 신선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차에 탑승하고 네. 이렇게 이제 앞에 온라인으로 뭐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좀 특이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일단 비표를 받고 차에 탑승하고 네, 자동차 극장 형식으로 각자 차에 나눠 타서 상품 소개를 듣고 그 차를 타고 드라이빙 센터 바로 이제 시승을 하고 네, 안쪽 트랙에 가서 꾸며진 무대에서 차로 운전을 하면서 신형 5 시리즈와 6 시리즈 언베일링을 보는 행사였습니다. 5 시리즈와 6 시리즈 과연 무엇이 특장점이냐? 실제로 본 사람 또 타본 사람 입장에서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앞뒤 인상이겠죠. 그래서 헤드램프라든지 테일램프가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다듬어진 거 정도가 특징이고 실내는 솔직히 거의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살짝 커진 정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졌고 부분 변경은 도대체 뭐가 좋아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연결성, 커넥티비티 기능을 무척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강화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협업 부분에서도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순정 내비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SKT맵을 같이 SK텔레콤과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인텔리전트 기능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냥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실사용에 편히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 그 부분이 부분 변경의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비서 기능이 있다던데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폰의 시리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흐려지고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헤이 BMW라고 그 광고에서는 뭐 여자 꼬마 아이는 뭐 조이 BMW라고 조이입니까? 조이? 네,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날씨가 흐린데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깔아줘 이러면 알아서 썬루프가 닫히고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하게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무드등 변경이라든지 음악이 차분한 음악으로 재생이 되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운전자 패턴을 미리 학습해서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좀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개인 비서이고요. 자, 엔진이 어떻습니까? 네, 파워트레인 같은 구성은 이제 기존 2.0 가솔린 디젤 큰 변화는 없는데 레터링이 좀 바뀌었습니다. 520D가 아니라 이제 523D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도 조금 더 효율을 늘렸고 디젤 같은 경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서 추가 성능이라든지 효율을 조금 더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일단은 월드 프리미어로 이제 공개만 된 거고 차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작이라든지 생산 판매는 11월경이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국내 출시 11월 정도 즈음에서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글로벌 공개가 됐다면 독일에서는 이제 곧 판매를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독일 판매, 근데 독일에서도 3분기 정도쯤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네. 일단은 2분기에 네. 런칭을 딱 해놓고 네, 맞습니다. 3분기부터 글로벌에 판매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은 가장 1순위 시장이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런칭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BMW 5 시리즈, 6 시리즈 글로벌 런칭 인 코리아. 김성환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토타임스 5월 마지막 주 하이빔 뉴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토타임스 국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뉴스가 캠핑카 튜닝 규제 완화네요. 네. 네. 여기 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이 캠핑카에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화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캠핑카 튜닝법이 개정된다고 라고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라고. 네. 네,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의 캠퍼 장착을 허용하는 자동차 튜닝 규정고시를 개정합니다. 일단 이 캠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화물차 적재함의 장착 그리고 분리가 가능한 이 구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보면 그 뒤에 적재함에 네. 그냥 들어서 실었다가 뺐다가 들어서 네. 실었다 이걸 캠퍼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네. 이걸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물차에 최적화한 그런 루프탑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톤에다가 하든지 2.5톤 마이티 하든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렉스턴 스포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원래 있었어요. 네,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 대부분의 제품이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착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구조 변경이에요. 네, 그렇죠. 이 화물차는 법적으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캠퍼를 실을 경우에는 이 적재 공간이 거주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상 구조 변경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창고가 방으로 바뀌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탈부착형 캠퍼의 경우는 말 그대로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신고도 앞으로 필요 없게 되겠네. 허용됐으니까 구조 변경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되겠네. 네, 이거는 다른 이거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요. 올해 12월부터는 이 화물차를 튜닝한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오케이. 네, 화물차 특히 특수 자동차 그리고 적재량이 2.5톤이 넘는 그런 자가용 화물차 기반의 캠핑카는 승용 승합 기반의 캠핑카와는 다르게 별도의 사용 신고가 필요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용 신고서를 보면은 그 차고지 증명을 하는 그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왜냐면 화물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동안 이 화물 기반의 캠핑카한테는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거를 지운 겁니다. 화물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이걸 캠핑카로 바꾸면 화물이라기보다는 승용으로 용도가 거의 바뀌니까 뭐 굳이 차고지 신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번에 그 명시된 내용을 보면은 특수차 그리고 적재량 2.5톤 이상이 넘는 차가 사실 좀 부피가 크잖아요. 크죠. 증명은 필요 없지만 별도의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왜냐면 일단 차도 크고 어디 일반 공영차장 가면 이거 한 2칸 잡아먹죠. 거의. 네, 그렇죠. 또 길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폭이 넓어가지고 그 차 되면 다른 차 못 돼요. 옆에.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2칸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럼 또 민원이 들어오겠군요. 네. 저 차는 뭔데 2칸씩 잡아먹냐. 네, 또 이런 큰 차들 보면 불법 주정차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제도적인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뉴스는 지금까지 국기성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5월도 지나가고 6월에 접어듭니다. 한 해도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세월 참 빠르다고 생각이 되지만 코로나로 여러 상황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얘기도 들려오고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산업적인 변화 또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의 자동차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계속 날카로운 분석과 새로운 사실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빔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